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 후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는 선배 소개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나름 잘 풀린 케이스로 생각보다 돈도 잘 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집안이 많이 어려웠기에 더욱 악착같이 돈만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같은 학원 선생님이 제게 고백을 하며 제 마음에 들기 위해 엄청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남친을 사귀는 것도 사치라는 생각에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어찌나 제게 헌신적으로 잘하던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귀는 남친이었기에 신기한 것도 많았고 남친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친과 만난 지 한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무렵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연날과 다름없이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종합 감기약을 먹고는 힘겹게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병원에 다녀왔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워낙 힘들게 살았던지라 그냥 약을 먹으면 낫겠지라는 생각만 할 뿐이었거든요. 식은땀까지 흘리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고 난 뒤 의자에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강의실 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찌나 세차게 문을 열었던지 놀란 제가 벌떡 일어난 채 문을 연 사람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가인이야? 네? 누구세요?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당신이 이가인 맞아? 네, 제가 이가인인데 누구시죠? 제가 그렇다고 하자마자 여자가 제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감히 니까짓 게 우리 아들이랑 사귄다고? 학원 강사 주제에? 설마 형준 씨 어머님 되세요? 그래, 나 형준이 엄마 되는 사람이다. 다 필요 없고 너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알기나 해? 근데 뭐가 어쩌고 어째? 학원 강사? 어디 감히 학원 강사 따위가 귀한 우리 아들한테 들이대고 있어?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기에 제가 선뜻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대답이 없어? 너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안 그랬다가는 내가 가만 안 둘 참이니까. 저기 죄송한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혹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먼저 사귀자고 한 건 제가 아니고 형준 씨거든요. 남자가 사귀자고 한다고 날름 사귀고 앉았어? 너랑 우리 아들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감히 너 따위가 우리 아들이랑? 남친 엄마 입에서 충격적인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었는데요.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 남친이 뛰어와서 남친 엄마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라긴 뭐래. 그러게 내가 쟤랑 헤어지라고 했어 안 했어? 왜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여기까지 쫓아오게 하냔 말이야. 내가 누구랑 사귀든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엄마는 지금 이런 행동이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 실망이고 나발이고 너 당장 쟤랑 헤어져. 어디서 감히 쥐뿔도 없는 게 우리 아들을 넘보고 있어. 우리 아들이 여기 학원에서 영어나 가르친다고 우습게 보이는 모양인데 우리가 니네 집안이랑 같은 줄 알아? 우리 아들이 유학까지 다녀온 수재다 이 말이야. 곧 학원도 하나 차릴 거고. 근데 어따 대고 들이밀어 들이밀긴. 남친 엄마의 막말은 멈출 기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그만 나가자. 가인아, 내가 이따가 전화할게. 정말 미안해. 네가 쟤한테 전화를 하긴 왜 전화를 해? 당장 헤어지라니까. 모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당장 헤어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대접 받으면서 굳이 사귀고 싶진 않거든요. 너 그 말 정말인 거지? 나중에 딴 말하는 거 아니지? 내가 너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 다들 워낙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말이야. 저는 이미 그쪽 아드님한테 완전 마음 떠났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천박한 집구석인 줄 알았으면 절대 사귀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빨리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리라도 해야 할 것 같네요. 남친 엄마가 워낙 막장이었던지라 저도 막장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친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버럭했습니다. 가인아,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말버릇? 내가 딱 보니 너도 니네 엄마랑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그만 만나자. 사실 나도 너 만나는 거 귀찮았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맨날 징징거려서 짜증났었거든.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말 더 하고 싶은데 몸이 좋지 않아서 참고 있는 거야. 암튼 난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잘난 니네 엄마 모시고 얼른 가봐. 제가 또박또박하고 단호 한 투로 남친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거봐라, 내가 뭘 했어. 저런 근본 없는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니까. 너 엄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엄마야말로 제발 그만 좀 해. 남친이 엄마를 잡아 끌고는 급히 학원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야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긴장이 풀린 것인지 저도 모르게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아마도 감기 몸살로 인해 열이 많이 나고 있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았어요. 결국 친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서는 수액을 맞으며 1시간가량 누워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는 엄마가 놀라서 물었어요. 너 얼굴이 왜 그래?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 갔다 왔어. 엄마, 나 피곤하니까 조금만 쉴게. 깨우지 마. 밥은 먹고 자야지. 아니야, 지금은 우선 좀 쉬고 싶어. 엄마 얼굴을 마주하자 순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에 제가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홀로 누워있자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근본 없는 것들이라는 말이 뇌리에 박힌 채 떠나질 않았으니까요. 딱히 무엇을 잘못한 게 없었음에도 제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친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학원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전 남친 엄마가 어찌나 난리를 쳐댔던지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전 남친이 울며불며 매달리기도 했지만 소름 끼친다는 말까지 하며 전 남친에게 막말을 쏘아붙이고는 전 남친의 전화번호를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오래 만난 사이도 아니었기에 크게 힘들지도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세상의 쓴맛을 제대로 경험한 뒤 절대로 남자친구를 사귀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우리 집 소개를 하자면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혼을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엄마에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 홀로 저를 키워야만 했어요. 엄마랑 단둘이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엄마가 고된 일이란 일은 다 하면서 저를 키워내셨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전 남친에게 들어보니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가 홀로 저를 키웠다는 말을 듣자마자 전 남친 엄마가 헤어지라고 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전 남친이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자 전 남친 엄마가 작정하고 학원으로 쫓아와서는 그 난리를 피워댔던 모양이었어요. 암튼 저는 그날 이후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굳건하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학원까지 그만두게 되어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선배가 전문 과외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왔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던지라 바로 과외를 하게 되었어요. 우선은 학생의 집에 가서 학생과 시범 수업을 한 뒤 학생과 어머니와 면담을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제 수업이 마음에 들었던지 시범 수업을 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와 수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과외 또한 수입이 적지 않은 편이었기에 수업 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한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가르치던 학생 어머니가 제게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딸 수학 성적이 엄청 오른 거 있죠? 세상에나 우리 딸이 선생님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수진이가 잘 따라와줘서 가능했던 겁니다. 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수진이가 숙제도 잘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어찌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도 공부인데 선생님 인성이 좋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도 수진이랑 같은 생각인 게 선생님이 예의도 바르시고 예쁜 말만 써서 더 마음에 든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쑥스러운 듯 얼굴을 붉히고 있었는데요. 학생 어머니가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내 친구 아들도 지금 성적이 안 나와서 엄청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추천했더니 꼭 만나 뵙고 싶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혹시 선생님 스케줄 괜찮다면 내 친구 아들도 한번 만나봐 주시겠어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제 친구네 집이 돈이 좀 많은 집안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졸부 그런 건 아니고 집안 대대로 부자인 집안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마음을 못 잡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내가 딱 보니 선생님 정도면 잘 구슬려서 할 것 같아서요. 글쎄요. 공부도 본인이 한다고 해야 하는 거지.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본인이 하기 싫어하면 성적은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요? 내가 선생님 자랑을 너무 많이 해놔서 내 친구가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학생 어머니가 어찌나 부탁을 하던지 우선은 제가 알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뒤 소개받은 학생 집으로 가서 시범 수업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학생이 잘 따라오는 모습이었어요. 과외도 궁합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잘은 알 수가 없었지만 저와 이 학생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 저는 그 학생 과외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수업을 하면서 학생의 고민을 들어주려 노력을 해서 그랬던지 학생이 조금씩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공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학생에게 조용히 말을 하기도 했어요. 준영아, 넌 진짜 좋겠다. 네? 뭐가 좋다는 거예요? 난 말이야, 이런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 너 혹시 단칸방이란 곳 들어봤어? 단칸방이요? 그래, 방이 하나 딸린 그런 집인데 자다 보면 바퀴벌레도 막 다니고 그래서 난 아파트에 살아보는 게 꿈이었거든. 요즘도 그런 집이 있어요? 당연하지. 지금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그니까 넌 부모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해. 난 죽었다 깨나도 평생 이런 집에서 못 살아볼걸? 선생님 엄청 힘들게 사셨구나. 그렇지. 난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 아버지가 왜 안 계세요? 혹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 두 분이 이혼하셨는데 그 뒤 얼굴을 본 적은 없어. 근데 준영이 아버님은 너무 다정하신 분이라 부럽고 그렇더라고. 제가 씁쓸한 표정으로 간신히 미소 짓고 있었는데요. 제 말에 많이 놀란 모양으로 준영이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엄청 힘들게 사셨네요. 근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도 선생님 예의 바르시고 착하시다고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선생님 칭찬도 해주고 고마워. 암튼 너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물론 나도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말이야. 그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성적이 나와야 하는 거야. 안 그럼 내가 잘릴 텐데 그럼 난 다시 바퀴벌레 나오는 단칸방으로 가야 하잖아. 제가 장난스레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준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 준영이는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덕분에 준영이 어머니가 제게 어찌나 고마워했는지 모른답니다. 어느 날 준영이 어머니가 기쁜 표정으로 제게 말을 했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준영이가 진짜 많이 변한 거 있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만 봐도 어찌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준영이가 착해서 그런걸요. 이해력도 빠르고 해서 성적도 곧 오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해요. 준영이 어머니가 제 손까지 붙잡고는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며 보너스로 백화점 상품권까지 주셨지만 제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던 것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성적이 나날이 향상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쉼없이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덕분에 엄마도 많이 편해지게 되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준영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딱히 더 잘해준 것도 없었는데 열심히 해준 준영이가 어찌나 고맙던지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저마저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준영이가 대학에 입학을 한 뒤 준영이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준영이가 대학에 들어간 것 같네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항상 좋게 봐주셔서 제가 감사했는걸요. 믿고 맡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쩜 이리도 착하고 예의가 바를까요? 아닙니다. 어머님이 항상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거죠. 제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요. 순간 준영이 어머니가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내가 이런 부탁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도 많이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부탁이요? 내가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엄청 고민하다가 하는 겁니다. 준영이 어머니가 마른 침까지 삼키며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데 그러세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거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저기, 사실 준영이한테 형이 하나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준영이가 항상 형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형이 있다고요. 그랬나요? 우리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참 바르고 그렇긴 해요.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했던지라 제가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들이랑 한번 만나보실래요? 네? 아드님이랑요? 제가 보니 우리 아들이랑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한 번만 만나봐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준영이 어머니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난 한눈에 가인 씨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우리 아들도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할 거예요. 저기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요. 제 대답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영이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혹시 집안 얘기라면 우리 준영이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안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사람만 보겠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괜찮은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가인 씨 보자마자 어떤 사람인 줄 바로 알았어요. 사람이 품격 있어 보이는 게 딱 우리 아들이랑 어울릴 것 같아요. 뜻밖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게 근본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쏘아붙이던 전남친 엄마의 얼굴과 품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준 준영이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이면서 그동안에 맺혀있던 서름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던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레 눈물까지 흘리고 있자 준영이 어머니가 놀란 듯 제게 티슈를 건네며 말했어요. 저기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됩니다. 절대 부담 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감사하긴 난 진심으로 말한 건데 그럼 우리 아들이랑 만나보겠다는 거죠? 그 와중에도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던 모습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 인자한 미소 앞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부터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들처럼 대화가 통했거든요. 결국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시부모님이었는데요. 만나 뵐 때마다 시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 어쩜 혼자서 이렇게 잘 키우셨는지 참 대단하시다니까. 내 생각도 그래. 참 대단하신 분이야. 시댁 가족들과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께서 엄마 건강을 걱정하시며 같이 모시고 살라고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답니다. 거기다 시부모님은 바로 옆동에 살고 계신데요. 우리 집에서 식사도 자주 하시고 엄마 말동무도 해주곤 한답니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기에 엄마가 홀로 계신 날이 많았는데요. 시어머님과 엄마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공원으로 나들이도 다니고 즐겁게 지내고 계신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찌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전철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요. 시아버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늘 전철 타고 오는 거니? 네, 아버님. 이제 곧 내리려고요. 나 지금 전철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나오렴.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뭐하러 나오긴? 내가 친구들한테 들어보니 원래 딸이 늦으면 아빠가 데리러 간다잖니. 평생 살면서 딸이 없어서 이제야 나도 마중을 나와보는구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 천천히 나와. 시아버님의 말에 다시 눈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제게 배려를 해주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시아버님 차를 타고 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제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자 시아버님께서 안절부절 못하신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에 또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제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걸 보며 시어머님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얘 눈이 왜 이래? 당신이 뭐라고 한 거야? 아니야. 난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 시아버님이 억울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마중 나와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얘는 울 일도 많다. 깜짝 놀랐잖니. 얼른 와서 밥 먹자. 사부인 배고프시겠다. 어느새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항상 외롭게 살던 엄마와 저는 하루하루가 그저 행복하기만 했답니다. 누군가는 시부모님이 가까이 살아서 불편하지 않겠냐며 묻기도 했지만 이토록 좋은 분들인데 어떻게 불편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제게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가 부모 복이 없어도 시부모 복은 있나 보다. 어쩌면 저리도 좋은 분들을 만났을까나. 내가 부모 복이 없긴 왜 없어. 이렇게 좋은 엄마가 잘 키워줘서 좋은 남편이랑 시부모님 만난 건데. 말이라도 참 고맙다, 우리 딸. 그 말에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어느새 표정 자체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아무래도 좋은 분들이 곁에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전에 일자리를 소개해줬던 선배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잘 지내지? 너 완전 결혼 잘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선배가 가을자리 소개해준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 바뀐 거 있죠. 선배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네가 워낙 착하고 똑똑하니까 그런 거지. 아무튼 네가 잘 돼서 나까지 기쁜 거 있지? 근데 내가 이런 소리 하기 좀 그런데 네 전 남친 말이야. 얼마 전에 그 인간이 내가 다니는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거 있지? 면접을요? 그래. 얼굴 보자마자 재수 없어서 그냥 모른 척 할까 하다가 내가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술술술 그냥 다 말하더라고. 근데 그 인간 엄마 때문에 인생이 완전 꼬였더라. 그 인간 엄마가 대단하긴 했죠. 그래, 너한테도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래서 너랑 헤어지고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 만나서 결혼했다는데 어찌나 시집살이를 시키던지 여자가 질려서 도망갔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망을 가다니요. 말 그대로야.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이혼당했대. 여자가 작정하고 시어머니가 괴롭히는 증거 싹 다 모아서 소송까지 했다지 뭐니. 그래서 이자리 엄청 많이 주고 이혼당했다나 봐. 하긴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 바람에 엄마랑 싸우고 집까지 나왔고 말이야. 선배가 전 남친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진짜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더라고요. 결국 전 남친은 엄마랑도 사이가 안 좋아져서 혼자 나와서 살고 있다는데 그날 본 전 남친의 몰골이 말이 아니더랍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긴 했던 모양으로 폭삭 늙어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다고 해야 할까요? 돈 좀 있다고 사람을 그렇게나 무시하더니 벌 받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전 남친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학원을 계속 다녔다면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오늘도 시아버님께서 비가 많이 온다며 마중을 나오셨는데요. 전철역 앞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시아버님의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